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자, 회원들 분께서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최근에 있었던 IR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이 부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FS 무진행 생존기간이 42개월이 나왔던 라이징 스타라고 언론상에 많이 보도가 되었죠. 이 난소암 관련해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오레고보맘, 발음하기 좀 쉽지 않은데요. 올 하반기에 중간 발표 기대감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최근에 이제 IR이 있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는 나한익 대표이사 관련해서 이야기되었던 이분의 이제 언론 기사들이 뭐 몇 년 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일 뿐 기대일 뿐이다.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IR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의 오해도 없도록 신중히 진행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홈페이지에 딱 올라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IR 관련되는 부분들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카인드 사이트에 올라가 보시면 이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작년 9월달부터 올해 들어서는 벌써 3번 정도의 IR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기대감의 반영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이번에 IR 자료에 보시게 되면 기존보다는 양이 좀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나리아 바이오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바이오텍을 이제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얼마만큼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많이 쓰지요. 보시게 되면 난소암 신규 환자, 재발 환자, 췌장암, 전이성 유방암. 이 췌장암, 전이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일상 관련되는 부분을 완료했고, 전이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전임상 단계죠. 그래서 NCT 넘버가 여기는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스테이지 3와 스테이지 2, 보통 이제 피보탈 스터디라고 하는 임상은 2B부터 보통 합니다. 그래서 상업화 과정이 높은 결정적인 단계의 임상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난소암 신규 환자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자, NCT 넘버 이제 여기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상인 거니까 여기도 나름 중요합니다. 재발 환자를 통해서 세 가지 부분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콜라보레이터 관련해서 이제 이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보건부에서도 이제 자금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코호트를 원투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 이제 용어가 또 이제 어려운데,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동일한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군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군을 나누어서 이 암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어주반트 케모그래피, 그 다음에 오레보고맘. 그러니까 오레보고만 관련되는 단독 관련되는 부분보다는 대부분 이제 병용이 많습니다. 여기 이제 권고를 받아서 이 방향을 좀 바꿨다라고 이제 회사는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상에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3상의 이제 임상 설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주반트 케모그래피나 뭐 네오 어주반트 뭐 케모그래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 세포독성 항암제를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카보플라틴이라든지 파클리탁셀을 쓰고 이제 병용으로 오래보고만 관련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난소암 재발 환자, 이 난소암 같은 경우는 유병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3대 부인암 중에서 뭐 이 유방암, 뭐 자궁경부암, 그 다음에 난소암인데 골반 한쪽에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발견하면 대부분 초기보다는 후기니까 예후가 좀 안 좋고, 그리고 재발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재발 치료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한 20년간 이제 표준 치료제 형태를 하고 있던 이 세포독성 항암제와 그 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제 중에서 로슈의 이제 아바스틴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오레고만 3중이 이제 병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코트 1, 2로 이제 진행하는 여기 임상에서는 PLD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NCCN에서 이제 권고를 받아가지고 세포독성 항암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신으로 하기 때문에 심장의 어떤 부담이라든지 탈모 이런 어떤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게 이제 독소루비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세포독성 항암제에 관련되는 부분을 앞에 P가 이제 폐기라 시켜가지고 리포시오머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 부작용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제 오레보금하고 병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간 단위로 이제 파클리탁셀을
이제 병용하는 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임상은 니라파리님, 이게 이제 그 제줄라죠. 제줄라는 이제 본래 그 테사로라는 회사가 이제 개발했는데, 이걸 이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이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다케다 제약 관련되는 부분이 판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쪽에 이제 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오레보고마하고, 그러니까 표적 치료제하고 면역 그 치료제 중에 항암 백신과 이제 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나름 이제 기대치가 있는 파이프라인 2, 3상 관련되는 부분이 난소암 쪽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전을 조금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내용만 봐가지고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래보험 관련되는 메커니즘 오브 액션. 자, 그 먹16, 그러니까 뮤신 쪽,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난소암이 이제 튜머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에 발현하는 이제 CA123이라고 하는 그 125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소암제가 걸리게 되면 이 발현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암 표면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항원으로 인식하는 항체가 이 오레보고맘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항체로 하면 치료용 항체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레보고맘은 이 치료용 항체가 아니라 백신형 그 항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암에서 이제 그 CA125 관련되는 이 단백질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게 발현이 되면 혈액 속에 있는 이제 항체 이 부분하고 이제 결합을 합니다. 요 항원을 인식하는 이제 항체를 만들어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하면 그 다음 과정에 보통 우리 몸 안에 암이 발생한다든지 외부에서 뭐 이물질이 생기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은 이 수지상세포가 가장 1번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몸 안에 그 암이 생기면 수지상세포, 이 덴드릭 셀이 와가지고 인식을 해가지고 요게 일종의 이제 항원 제시세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뭐 항체를 이제 뭐 이게 그 체액성 반응을 일으키든지 세포성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뭐 항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제 T세포가 발현해서 이제 암을 제거하는데, CA125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을 수지상세포가 인식을 못 합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오레보고맘이 요 항원을 인식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항체를 하게 되면 수지상세포가 이걸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안티젠, 그러니까 종양 연계된 항원을 인식하면서 이 오레보고맘이 이제 수지상세포 쪽으로 가게 되면 수지상세포가 이걸 인식하면 이제 잡아먹죠. 잡아먹어가지고 일중에서 분리되지 않은 일부분들을 이 항원 제시하는 부분에다 이렇게 딱 달고요.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APC, 안티젠 프레젠트 셀의 형태로 가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제 뭐 T헬프 세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독성 이제 그 T세포인 CTL, 요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제 T림프구와 B림프구 관련되는 부분에 면역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본래는 이제 항체라고 하는 게 치료용 항체가 대부분인데, 그 항암 백신 형태로 쓰고 있는 오레보고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얘가 결합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상세포라고 하는 이 면역세포를 통해서 항원 인식을 해서 이 그 항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때려잡는 요런 구조의 이제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신라젠의 팩사백 같은 경우에도 암 백신이 이제 요런 형태인데 기전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면역감문 억제제의 형태도 아니고 보통 이제 표적항암제 형태가 아니라 항암 백신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결과가 좋았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임상의 어떤 디자인을 권고받은 대로 바꾸어서 했더만 이 PFS 값 실질적으로 이제 OS 값이 이제 항암제에서 뭐 가장 중요합니다만 이 의료진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이제 PFS 값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PFS 값과 이 OS 값을 계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중간값을 씁니다. 중간값. 그래서 전체 최종적으로 간 거 대비해서 이제 전체 이제 중앙 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요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이 파클리텍셀하고 카보플라틴 관련되는 부분이 아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레보구맘하고 병용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가 위인데, 그래서 중앙값을 따져보니까, 예, 단독 치료균에 대해서 무진행 생존기간이 41.8개월 정도가 나왔다. 이래서 이제 라이징 스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PFS 값을 이 정도로 늘리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이제 이상이 나왔습니다. 오레보구맘 관련되는 부분이 개발한 지가 한 30년 정도인데, 그래서 이 본래 이제 개발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3상을 어떤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과거에 이제 이 두올 산업이 이 부분들에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이 무형자산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자금을 대어서 이제 3상을 이제 진행하게 된 부분들도 이상에서 이런 데이터 값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그 변동성은 많습니다만 그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데이터 값이 있기 때문에 3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생존기간 OS 값 같은 경우에도 단독은 43건대 비해 오레보구만 관련되는 부분도 이 43개월 정도 이상으로 아직 이 중앙생존값에도 뭐 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상에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용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이 세포독성 관련되는 부분을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게 TA 관련되는 부분들은 투약하고 난 다음에 투약 이후에 이제 어드버스 이벤트가 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도 뭐 데이터들이 쭉 있죠. 그래서 그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낸 환자들 중에서도 이 오레보구만 관련되는 부작용으로 판단된 경우는 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3상의 이제 프로토콜 관련되는 부분이죠. 두 가지 이제 코호트 관련되는 부분으로 평가를 받을 것이다. 보통 이제 이 트리트먼트 피리어드,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 표시는 그 파클리탁셀하고 이제 카보플라틴 관련되는 부분, 보통 이제 프론트라인 치료를 할 때 6사이클 정도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3상의 프로토콜도 그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제 이 6사이클 과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요걸 해서 이제 랜더마이즈로 해가지고 파클리탁셀하고 오레보구맘, 그 다음에 이제 파클리탁셀 두 살 번째 사이클에서는 요렇게 줬다가 또 같이 줬다가,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보 그 사람들이 여기 약물에 맞을지 스크리닝을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이제 디벌킹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종양의 크기를 좀 낮추고 난 다음에 스크리닝 피리어드를 하고 난 다음에 트리트먼트 피리어드를 하고 난 다음에 치료 위에 이제 팔로우업을 해서 뭐 데이터들을 뽑겠죠. 그러니까 아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195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그 파클리탁셀 하고 카보플라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플라시보나 오레보구맘 요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먼저 이제 3사이클 하면서 디벌킹을 먼저 종양 크기를 낮추는 거 형태를 하고 난 다음에 사이클이 좀 이제 적용하는
그 흐름이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요런 어떤 그 형태를 임상 디자인을 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보건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인 클래스 이뮤노테라피입니다. 그러니까 면역관문 억제제 입장에서는 없는데 면역 항암제 중에서는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퍼스트 인 클래스예요. 표적 항암제 쪽에서는 뭐 제줄라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림피자가 있죠. 예, 있는데 면역 항암제 쪽에서는 없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면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되고, 자, 프론트라인과 리클런트, 재발 환자라든지 이 프론트라인 치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드밴스드 오베리언 캔서, 이 난소암 관련해서 이제 말기 이제 환자 입장에서 보면 세계 산부인과 연맹에서 이제 암 그 스테이지를 이제 이렇게 뭐 3기나 4기 일으킬 때 앞서 말씀드릴 때 디벌킹 서저리, 우리가 이제 뭐 몸을 키우는 걸 이제 벌크업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D가 있으니까 이 암의 크기를 일단 줄이고 난 다음에 그 프론트라인 치료가 트리트먼트 테라피가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최적화되어서 좀 작아졌다. 작아졌으면 이제 유지요법으로 이 베바시주마,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난소암 쪽에서 이제 중요한 이 바이오마크가 이 BRAC, 예, 이 브라크 관련되는 부분과 이 HLD, 요게 이제 뭐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상동 제조합 뭐 결핍 관련되는 부분, 요게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뭐 브라카 관련되는 부분들은 안돌리나 이제 졸리할 때 이제 이분이 이제 브라카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뭐 유방 절제하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바이오마크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프 이제 억제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프가 암세포가 이제 유전자 관련해 DNA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손상을 이제 그 수리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억제하면서 이제 암을 이제 유지요법으로 이제 쓰는 형태거든요. 그럼 요렇게 한다든지, 요게 만약에 없으면 이제 파프 억제제가 아닌 부분으로 이제 유지 억제제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난소암에서는 첫 번째 면역 항암제로서 이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되는 거고, 스탠다드 오브 케어 표준 치료는 지금까지 이제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 그 다음에 뭐 아바스틴 이런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발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지 형태로는 이제 아바스틴과 이 파프 억제제, 그 중에서 이제 이 제줄라 같은 경우에는 이 뭐 브라크나 이제 HLD 관련되는 이런 어떤 유전자 관련 부분 바이오마커가 없어도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는 난소암에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암 백신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용량 자체가 많이 드는데, 보통 우리 항암제를 쓰게 되면 뭐 200mg, 뭐 300mg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2mg 밖에 안 씁니다. 굉장히 이제 조금밖에 안 쓰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그리고 사회밖에 투여를 안 해요. 예, 이 백신 형태니까. 그래서 독성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이런 세포독성 치료제라든지 항체 치료제 형태의 이런 병용에도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재발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썼던 세포독성 항체의 이 재발이 많기 때문에 계속 쓰기 때문에 그 내성이 계속 이렇게 쌓이겠죠. 독소라든지. 그래서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상태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는 형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재발 항자 중에서 이 파프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이 국가에 따라서 퇴출을 하는 어떤 지금 이벤트도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모든 환자에 대해서 요번 임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 기존에 이제 42개월 정도가 나왔던 어떤 부분이니까 이 기대감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프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PFS 이 부분들을 굉장히 좀 느리면서 난소암 1차 관리약으로 뭐 승인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OS 값을
늘어나진 않았는데 브라카 이 변이가 없는 경우에 오히려 이제 OS 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어떤 흐름들이 또 최근에 좀 나타났기 때문에 프론트 라인에서는 이제 브라카 변이 환자만 이제 사용하고 변이가 없는 데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새로운 어떤 치료제 오레고공만 관련되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어떤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이터 PF 값이 있었기 때문에 삼상에 대한 어떤 결과 자체가 굉장히 좀 여전히 기대될 수 있고, 영국에서 1996년에 설립되었던 이벨류에이트 파마에서는 삼상의 어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 예상이 되는지 설명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상과 같은 동일한 어떤 부분과 월등하게 만약에 PFS 값이 삼상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최대 9조 달러 이상의 어떤 매출도 예상하다고 예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치료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바스틴보다도 효과가 월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점유율을 한 요 정도 했을 때 좀 낮은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최대 9조 달러 이상. 그 다음에 베이스는 기본적으로 한 6조 달러. 다운사이드에서는 한 2조 달러 중반 정도 하는데, 이게 100% 맞지는 않습니다만 시나리오별로 참고를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닉 대표가 이제 해마다 이제 할 때 보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몇 조 이야기를 계속 했다가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래서 근데 당장에 지금 이제 최종적인 오더가 끝나는 건 아니고, 올해 이제 2분기 정도 되면 6월달 이전까지는 환자 이제 모집 관련되는 부분들은 거의 끝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중에 보면 인터림 어널리시스, 중간 분석입니다. 그래서 코트에서 1에서는 이제 117명 정도의 어떤 결과 분석이 끝났을 때, 코트 2에서는 80명이 끝났을 때 이제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는 이제 2025년도가 돼 있고, 회사는 2026년도에 이제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참적으로 이제 최종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제법 남아 있죠. 그래서 요런 차원에서 주가를 보게 되면 알다시피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이게 현대사료죠. 현대사료가 이렇게 올라갈 때 왜 올라갈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바이오 회사 관련되는 부분으로 변경 때문에 주가가 거의 조금 거짓말 보태면 한 20배 정도 올라갔죠. 이 몇 달 사이에. 대단한 상승을 보였고, 그 다음에 작년 고점 대비해 가지고 또 한 80% 이상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 대비해 가지고는 또 이제 한 몇 배 정도가 지금 올랐다가 지금 등락을 하죠. 그래서 변동성도 굉장히 좀 많고, 화끈하게 올라가고 화끈하게 좀 빠지고, 또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또 IR 이후에 이 5월 25일 IR 이후에 이제 목요일 날 33,000원, 금요일 날에 이제 29,000원 밑단까지 지금 내려와서 단기로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IR 한다면 보통 이제 호재라고 보는데,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이 많고, 그 다음에 약에 대한 어떤 데이터는 이상에서 좋았기 때문에 삼상에서 어떤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이 중간 결과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3만원대 라인들이 이제 좀 중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살짝 이탈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3만원 단에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상당히 좀 자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부분들 설명들을 차후에도 계속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